네, 이정훈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가 됐죠. 4.15 총선을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쟁을 여대 여의 전쟁, 남북 전쟁, 남북 대리 전쟁, 프락시 워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여대 여의 전쟁으로 하느냐? 이쪽의 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저쪽의 여는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한 거는 다 그저께 보도를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겁먹은 개라고 슬쩍 표현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뭐 굉장히 우리를 1년 전에 18년도 2월 달에 왔을 때는 굉장히 문 대통령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했던 그 친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자기네들이 미사일 쏘고 뭐 한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비난을 했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게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다.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군이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3월에 강행하려던 한국의 합동 군사 연습은 남조선에서 참가를 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북한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비루스라 합니다. 비루스가 연계시킨 것이지 구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시킨 거는 뭐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니들이 코로나 못 막아서 연기한 거다.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그런 거에 구애치 않고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훈련하는 거는 북한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동인데 그런 연습을 했는데 뭐라고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도 모르는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전응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우리다. 김여정이 있는 북한이다. 이 말이 몹시 기분이 상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행태는 3살 난 어린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동족보다 동맹을 더 중히 여기며 붙어 살았으니 닮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김여정이가 묘하게 도발을 했습니다. 즉 북한이 자기네 방어훈련하는 거는 자유의 주권 행사다. 근데 남한은 미국에 붙어서 지내면서 미국과 연합훈련을 했는데 니들이 하고 말고는 니들이 하는 건데, 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훈련 안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라고 미사일 쏘든 말든 이런 얘기를 탁 던진 겁니다. 네,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전쟁을 여대여의 전쟁으로 본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달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북한 처지에서는 4.15가 다가올수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깜짝 쇼를 통해서 지원할 거라고 봅니다. 김여정이가 문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문 대통령을 욕하는 것 같지만 조만간 급변을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로 어떤 북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회담을 제의해서 국면을 전환시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세력의 힘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수 세력이 지금 일부 통합대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했나요?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도 자꾸 합쳐져 가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분열, 황교안 씨가 잘하니 못하니 해갖고 좀 말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천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가 분열되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통해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거는 그를 지지하는 친박 인사들에 대한 사인이죠. 네. 그러면 보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저 중심으로 뭉칠 거고요. 김여정이를 앞세운 북한은 지금 김여정이 타이틀이 상당히 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 무슨 부부장입니까? 제1부부장입니까? 위원회 위원장,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고 부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아마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직지도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전선동부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건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김정은은 약간의 유고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 대신해서 북한을 좀 통치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여자가 이쪽을 슬쩍 지원하는 척, 이쪽을 일단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이제 세력들을 선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대여의 싸움으로 보는 거고 이번 4.15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뭐 보수 세력이겠죠. 그거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또 다른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독재도 민주주의가 있고요. 독재하지 않는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전체주의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전체주의 아닌 것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로 갔던 게 누굽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어서 나치 정권이고 무솔리니였습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 일본의 군국주의도요.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 속에서 나왔던 군국주의로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잘못 운영하게 되는 군국주의로 갑니다.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런 사례가 일본이 보여줬고 나치가 보여줬고 이탈리아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의 좌파 인사들은 박정희 또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라고 주장을 하죠. 전체주의를 주장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들도요, 왕조 국가, 전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민주주의냐? 인민,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가 그 사람들이 부르주아를 통제하기 때문에 부르주아를 통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자는 민주주의예요. 독재를 하자는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런 것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지금 뭐 무슨 사건 생기면 계속 추경 걷어갖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나눠줘야죠. 나눠줘야 하는데 그 세금은 누구한테 걷습니까? 굉장히 그 싫어하는 부르주아지 재벌들한테 걷어서 나눠주잖아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사건 벌어졌는데 삼성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현대도 지원하고 결국은 재벌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뭐죠? 미르 재단에 돈을 냈니 어쨌니 그래서 재벌하고 정치권하고 연결을 해서 막 조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정부도 코로나 사태 벌어지니까 요청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금도 내고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 그 자들을 더 몰아쳐갖고 인민들이 더 잘 살게 하자라는 게 이제 인민민주주의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할 이유가 없죠. 도망가겠죠. 그럼 이제 평등한 가난이 되는 게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공산주의가 보여주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체제로 지금 갔던 것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를 체제 전쟁의 선거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김여정을 내세워서 또 지금 만약에 4.15 총선에서 현 정부가 상당히 패배를 해서 가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죠. 레임덕이면은 뭐 보수 세력이 와 커버리면 북한도 남한 다루기가 힘들어지죠. 국회가 권력을 잡고 휘두를 테니까 행정부는 꼼짝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북한도 이번에 이제 작년에 삶은 소대가리 하다가 이번에는 좀 지원하고 나오는 겁니다.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체제 전쟁이다.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선거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신대로 가시는 거고 뭐 손가락 자르겠다고 할 분들은 자르시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기사를 쓴 것 중에 6.25 전쟁은 술로 시작되었다라고 한 기사를 6.25 전쟁 50주년 때니까 2000년에 쓴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술로 왜 시작되었다고 썼는가 하면은 6.25 전쟁 전에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철원에서부터 의정부로 해서 미아리 쪽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6번 작전계획 38 재밌죠? 38도선처럼 6번 작계 38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파주에서 구파발로 쭉 들어오는 최단거리가 아니라 글로 올 거라고 보고 작전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6월 24일 날 밤 12시부로 해제가 됩니다. 그때 미 군사고문단 단장이 해제하라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육군 회관 낙성식을 하고 술을 마십니다.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술을 매우 많이 드시고 그 일행들을 이끌고 명동으로 갔었죠. 명동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술을 드시고 들어왔다가 작취미성으로 자다가 아침에 새벽에 육사단 7년다장 임부택 대령이 전화하는 걸 받고 쳐들어왔다는 걸 알고 허겁지겁 뛰쳐나오는 게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술로 시작됐는데 이번 4.15 21대 총선은 여대여의 싸움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흥미롭게 한번 봐주십시오. 김여정 대 박근혜의 전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서신을 딱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여파를 끼칠지 분명히 북한은 이번 선거에 개입합니다. 처음에는 문정부를 거칠게 다루는 것 같지만 조만간 변할 겁니다. 이번 선거는 여대의 전쟁이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대 인민민주주의의 유사인민민주주의가 부딪히는 체제 대결의 선거다라는 거.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번 선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